어느 운동장에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보여줘요. 아버지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아무튼 그때 당시 어린 애기들한테까지 뭐 보여줘야 한다고 타임수를 앞에다 갖다 세워놓고 확성기 갖다가 불면서 이자는 공화국 헌법 몇 조 몇 단 걸 읊을 때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냥 심장이 막 뛰고 엄청 트라우마가 오래 가더라고요. 북한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공개총살을 본 나이가 한 10살 때쯤에 봤어요. 그때 볼 때는 정말 무섭고 그래서 사람을 총살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조직적으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무조건 그냥 기간별로 인민반별로 그냥 조직적으로 어디에 몇 시까지 모여라. 어느 운동장에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집합시켜가지고 그걸 강제로 보여줘요. 아버지 엄마가 가니까 그냥 뭐 따라가는 거죠. 아무튼 그때 당시 어린 애기들한테까지 뭐 보여줘야 한다고 뭐 학생들까지 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 엄마가 가니까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타임수를 앞에다 갖다 세워놓고 확성기 갖다가 불면서 뭐 이자는 뭐 공화국 헌법 몇 조 몇 당 뭐 하면서 이런 걸 읊을 때 드디어 이제는 저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냥 심장이 막 뛰고 엄청 그때 겁이 많았죠.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총소리는 더 듣지만은 그 사형수를 쏘는 장면까지 내가 또렷하게 보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는 시선을 딴 데 뒀거든요. 딴 데 두고 나중에 보니까 뭐 쓰러진 시신을 옮기는 거 정도는 봤죠. 그때 제일 처음으로 목격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더라고요. 엄청 무서웠죠 그때는. 그 이후로도 뭐 몇 번 봤어요. 어린 시절에 총살하는 장면을 봤다면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한동안 못 봤어요. 못 보다가 거의 최근에 와서 2019년 때부터 조금씩 보다가 기본은 20, 21, 22, 23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거의 한 석 달에 2번 정도? 그 정도로 공개총살하는 걸 본 것 같아요. 한 지역에서 계속 한 건 아니고 도는 같은 황해남도인데 구는 다 다른 거예요. 뭐 이번에는 뭐 강령에서 총살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뭐 벽송에서 총살을 하고 뭐 그 다음번에는 옹진이라는 곳에서 총살을 하고 또 그 다음번에는 뭐 재령이라는 곳에서 총살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황해남도 바닥에서는 그냥 매주발도도 하면서 장사를 계속하면 다닌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유통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는 다른 지역 간 이동을 하다가도 뭐 공개 총살을 한다 하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내가 하는 장사에 대한 그 물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 또 잘 팔려요 또. 그런데 길을 쓰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살하는 장면들을 계속 목격을 한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무덤덤하고 사람을 쐈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짐승을 그냥 뭐 쐈나? 이런 느낌. 그럴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사람을 상대로 쏘았는데 그 사람이 총을 맞고서 쓰러졌지만은 이게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짐승에 가깝다는 정도 감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충격받아서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은 그 방송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확성기에 대고서 그 무슨 선전 활동을 하는 그런 선전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총살하는 장면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막 구토를 하고 쓰러지는 걸 봤어요. 다음날 아침에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 어젯밤에 병원에 실려가서 심장 완전 멎어가지고 죽었대.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아무튼 근처에서도 이걸 보고 엄청 충격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때는 뭐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겠지 이런 느낌이 들었댔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냥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발언권도 안 줬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본인이 인정한 죄인지 인정 안 한 죄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두건으로 다 씌우고 입까지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했는데 뭐 재판할 때도 갔거든요. 발언권을 안 줘요. 그냥 그 사람이 진짜 그 죄를 짓고 죽은 게 맞는지 부당한 처형을 당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발언의 자유라도 있는 법제 체제 속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한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하면 정말 그때 일이 막 끔찍한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한국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죠. 한마디로 너무 자유로운 게 일단 뭐 저도 한참 그 청년 시절에 많이 받고 많이 따라 하려고 노력했다가 이러저러한 처벌도 여러 번 받아봤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던 경험을 했던 시기가 청년 시기였거든요. 한참 그저 10대 후반부터 20대 그저 초중반까지 그때는 정말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길을 쓰고 따라 해봤고 그러면서 법적 처벌도 받아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죠. 뭐 이렇게 엄중하게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물론 내 몰래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아보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말밥에 올라보고 뭐 붙잡혀가지고 뭐 일석에 뭐 구금도 돼봤고 뭐 이런 상황들은 가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인기가요 같은 거 보는데 무슨 뭐 빅뱅의 뭐 태양 제 연령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 머리 헤어스타일 보면 그냥 북한에서 그걸 수탁물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그냥 그 청년동맹 불량지도원이라는 작자가 저를 붙잡아 놓고서 탕머리를 깎고 이거 남조선 이 대가리 하고서 다닌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저한테 욕을 하고 막 비판서 쓰이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붙잡혀가지고 걔네들한테 그냥 이 열십자로 막 이렇게 막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던 건머리를 그냥 열십자로 다 깎여 쑥닥쑥닥 그냥 다 잘려도 받고요. 그 비판서 그냥 쓰면은 딱 읽어보고서 제대로 반성하는 거 같지 않아? 너 제대로 안 썼어. 이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푹 찢어가지고 던지고서 다 써. 그러면 또 다 써가지고 갖다 주면 틀렸어.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정중하게 아주 경건하게 아주 정직하게 내가 반성하는 태도를 써야 돼요. 가지고 가면 보고서 이쯤하면 비슷해. 해가지고 언제 뭐 어떤 그 생활총화 무대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언제 뭐 어디서 뭘 보고 그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깎고 다니다가 뭐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 자본주의 날라리 생활 양식이 이게 머리에 침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당을 믿고 따라가는 이 마음의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렸고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조직생활과 청년동맹 조직생활과 사회생활 우리 당에 충성하는 태도를 이러이러한 행동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를 엄청 바보처럼 나를 깎아내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비판해야 돼요. 쭉 사람들 관중들이 볼 때 쟤는 충분히 잘못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쇼도 해야 돼요. 막 눈물도 잘잘 흘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그래서 제가 태도가 이제는 거칠 마음이 보이는 애야. 한경수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겪었어요. 몇 번을. 뭐 청바지를 사입고 다니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가위를 쑥쑥 잘라버리질 않나. 뭐 그냥 뭐 좋아 보여가지고 뭐 문신까지 하려고 했다가 문신은 차마 저희 아버님이 하지 못했어요. 아니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 녀석의 형이 학교 졸업하기 직전인 거죠. 한 17살, 16살쯤 됐을 거예요. 졸업반인데 우리를 얘기하면 뭐 고3이라고 봐야죠. 근데 북한에서는 중고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거든요. 6학년 때 있은 일인데 아니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의 그 형이 군대 갔다가 집에 휴가 받고 집에 놀러 왔는데 문신을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했던 문신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무슨 그 솜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두부 같은 거를 뭐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솜 같은 거를 갖다 거기다 대고선 그런 바늘 엄청나게 그 부위를 막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 소매가 문신 들었던 그 염색체 같은 게 피 묻은 염색체 같은 게 다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찍어내고 뭐 이러면서 그거를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처음으로 볼 때 왜 한국에서 내가 한국 TV를 볼 때 느낌애가 이거 무슨 문신 같은 거 한마디로 한국의 젊은 애들을 봤을 때 그 느낌하고 연동시켜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은 팔에다가 노출될 수 있는 부위니 그 팔에다가 했던 거를 지우고 있는데 좀 안 보이는 부위에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좀 안 보이는 부위에다가 좀 이렇게 그런 상상을 했댔어요.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의를 하고 야 우리 어떻게 하자. 그 누나가 그걸 잘한대. 거기 가서 돈 내가 해보자 하면서 약속까지 했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계기로 저런 건 하지 마. 이 체제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저거야. 좀 무조건 하지 마 하면서 뭐 거듭 강요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때도 못했죠. 근데 그때 안 하길 잘했죠. 제가 그때 문신까지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어디 뭐 깜방 귀신이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도. 북한에서 살면서 한국 TV를 볼 때는 뭐든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부러웠던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뭐 헤어부터 헤어스타일, 패션, 뭐 말하는 것까지 전부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국 뭐 노래 한두 곡쯤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축에 끼고 한국 말투로 그러니까 뭐 싸가지 하는데 싸가지 하면 이런 뭐고 이는 뭐고 삼은 뭐고 사는 뭐고 이런 게 욕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싸가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냥 싸가지라고 했는데 무슨 싸가지냐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버려서 상대방이 눈치채가지고서 상대방이 나보다 좀 센 형이에요. 근데 널리는 소리로 뭐 싸가지라고 했는데 뭐 나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할 수도 있고 싸가지 없는 뭐 갓나라고 여자 보고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이라고 캐물을 때는 면전에서 물어보면은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싸가지를 그냥 뭐 옛날에는 뭐 욕을 할 때는 뭐 푼수, 종판 뭐 하면서 나쁜 소리 갖다 붙여가지고 네 가지가 나 못된 것만 붙였던 거를 그거 좋은 소리인데 그냥 뭐 첫 번째는 멋있다. 아니 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 뭐 키 크다, 뭐 돈 많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좋다는 의미로 가서 이렇게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였어?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좋아하고 뭐 이런 장난도 좀 쳐봤고 뭐 아무튼 이게 말도 한국식으로 따라하고 싶었고 또 그다음에 옷을 입는 것도 한국식으로 입고 싶었고 이 청년들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게 부러웠었다 이 말씀인 거죠.